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줄줄 흘러내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역시 전화 상담과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요 바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은 저희가 틈틈이 여러분들 전화 상담 중에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가 오고 있는 동안 시장의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별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가 큰 문제냐라고 하는 시각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미 그거 예상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연준의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 스탠스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좀 기분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는 과정.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이 위기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위기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 개인들이 지금도 아직도 사고 싶어서 안 달라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 상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가 매수 언제 할까요? 신규 매수 언제 할까요? 이것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사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시장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건 사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진정한 위기죠. 실제로 코스피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던 2020년 3월 주가가 푹푹 빠지고 있는 그 시기에는요, 손절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돼 하면서 그때 뭐 반토막이 나더라도 손절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버티고 계실 것이고, 버티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결국은 지수가 지금 바닥을 깰 것인가 깨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해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600포인트와 275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2600포인트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뭐 그런 대로 아직까지는 옆으로 가고 있다 정도인 거라서 뭐 밑으로 빠졌다 내려갔다 오늘 빠지니까 망했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니까 여기서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예측을 해주세요.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상은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분석을 했느냐,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하락 한 번 더 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2300이나 2200 또는 충격이 만약에 온다면은 20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충격이 오려면은 악재가 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재가 터진다. 제가 글로벌에 있는 뭐 경제 상황, 외교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다면 2000까지 돌발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흐름상 2200 정도까지 밀리는 것을 목표가로 잡고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이 연준이 0.5% 금리 올린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 6월에 0.75%까지 한 번에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단 2달 만에 1.25%나 올리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갔을 때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기가 좀 벅차요. 그래서 신흥국가들이 상당히 리스크에 빠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계부채가 크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게 문제고, 그게 증가하고 난 다음에 이자가 올라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빚을 낸 사람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못 버티게 되면은 우리가 빚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살 때 제일 많이 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빚을 냈으니 집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자를 좀 많이 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면 집을 팔 것인가 라고 하면요, 최대한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용한
매도가 가능해서 현금 매도가 가능한,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을 투자처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주식 투자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2600포인트가 밀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투자처들보다도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투자처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연준에서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야기고 한국은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금리를 선제적으로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지만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가계부채를 조금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올리겠다는 거라서 저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간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침체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과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개수만 좀 보시더라도요. 올라가는 종목이 141개, 내려가는 종목이 760개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올라가는 종목이 163개, 내려가는 종목이 1272개 정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100종목 중에 10종목을 빼고서는 나머지 90종목은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빠지고 있다는 거고 그건 저조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주식을 들고 있으며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올라갈 종목을 오늘 샀으면 올라갔겠죠. 근데 지난번부터 갖고 있던 종목이 오늘 올라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말은 지금은 너도 나도 물려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웃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게 바로 괜찮은, 탄탄한, 안전한 그리고 지수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답도 없는 기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는데 실적을 도대체 왜 보라고 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수가 빠져내려가는 것은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이 실적이 빠그라지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떨어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가진 기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혀 무섭지가 않게 되고 오히려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답이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셨을 때 제가 조금 더 칼같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들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고민 많으시죠? 그거 지금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연우고요. 연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7,000원이고 10%요. 27,000원에 10%요. 예, 예. 네. 일단 연우를 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왔던 기업을. 한국코마에서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항상 우리가 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지금 이게 소문 났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알았으면 어때요? 미리 가서 자리도 잡고 좋은 자리에서 보면서 뭔가 조금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불꽃 축제 한다는 이야기를 나는 뒤늦게 들은 거예요. 막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가면 어때요? 사람 보글보글한데 저 멀리서 먼발치에서 불꽃놀이 저 쪼매나게 보이는 그거나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예.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뭐 인수한내 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리게 되고 내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끝났으니까 파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들어가면 늦어요. 뉴스 보고 들어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한테까지 알려졌다라는 건데 시청자님이 딱 요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이 뉴스를 가지고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게 그 누군가가 나한테 소문을 내줄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주식은요. 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돈 벌어다 줄 수 있는 건요 나밖에 없는 거지 누가 뭐 소문이고 뭐 좋다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쨌든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뒤처리가 쉽지 않아요. 이런 기업들이. 왜냐하면 결국은 어렵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게 24,000원 정도까지 지금 좀 화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밑에 차트가 나오긴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24,000원 정도까지 밀리고 나면은 아마 반등이 이렇게 한번 쭉 나와줄 겁니다. 그렇게 나와줄 때 지금 이제 나와서 여기 24,000원에서 지지가 된다라는 보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반등 나가기 좀 힘들어요. 또 그대로 더 밀렸다가 22,0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잘못이 아니고 시청자님 잘못이고 이 종목을 잡은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이런 거 잡지 마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22,000원까지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크고 인수 이야기가 한 번 나오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계속 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있을 텐데 그 변동에서 탈출을 해라라는 거고 올라갔을 때 또 인수 이야기 듣고 이번에 올라오니까 인수 때문에 날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네, 빨리 정리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이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의심,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주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에 정리하면 될까요? 본전에 정리하세요. 본전 아니면 26,000원대부터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JYP 엔터. JYP. 57,000, JYP 57,500원에 매수했어요. 네, 57,500원에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하신 거예요? 수익이 조금 났는데, 오늘 6만원 찍고 내려갔더라고요. 아니요, 최근에 어제 지난주에 하셨어요, 이거? 어제인가?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날, 예.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예?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이런 매매를 하세요? JYP 안 좋아요? 아니요, JYP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이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되는데 오래 하신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허송세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샤워를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샤워를 네. 하는데 네. 샤워를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제가 물을 한 1시간 동안 맞고 나왔으면 깨끗하게 씻긴 겁니까? 물만 맞았다고 하면요. 어때요? 그건 깨끗하게 씻었다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우리가 10분을 씻었다 하더라도 구석구석 이렇게 타올로 깨끗하게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씻으면 어때요? 10분 씻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이렇게 구석구석 씻었다가 되는데 물만 맞는다고 1시간 맞았어요. 내가 10시간 동안 물 맞았어요 했다고 해서 깨끗하게 씻긴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식을 오래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초짜랑 완전 다를 게 없는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JYP 엔터가 안 좋아요? 이런 질문은요. 초짜들이나 하는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 초보들, 진짜 주식 초보들,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JYP 엔터가 안 좋습니까? 하는 거지. 세상에 나쁜 종목, 좋은 종목 있는 게 아니라 비싼 가격과 싼 가격이 있는 건데 얘는 비싸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내려가고 있는 걸 잡으시는 거란 말이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잠깐 생긴 단기 반등 때 빨리 수익을 챙기고 나왔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올라갔을 때 팔지도 않고 JYP 엔터가 안 좋아요. 좋다고 하면 더 가져갈 거고 물려도 가져갈 거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셨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크게 반등 나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짝 양봉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저는 그대로 계속해서 하락세로 지금 한 5만 원대까지 밀릴 것 같거든요.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보통 불러요. 흐름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파동이 꺾여 있는 자리에서 그걸 지금 잡아서 매매하겠다라는 것을 딱 그냥 눈 앞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66,000원짜리가 58,000원이네 사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 앞만 보면 이런 매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좀 더 공부를 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좀 더 감이 있고 경험이 있으실 거니까 공부만 조금 하시면 금방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좀 주식 공부라는 시간을 좀 가져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저는 이거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릴게요. 전략 매도가 얼마? 지금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우리손 FNG. 어떤 거요?
우리손 우리손. FNG. FNG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520원에 30%요. 2,520원에 30%. 30%.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사서 지금 물려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네. 요건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이거 요즘에 지금 사료 관련주가 막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식량 관련주라든가 양돈, 뭐 축산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약간 네.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보면은 뭐 샘표 올라와 있고, 막 고려산업 올라와 있고, 뭐 신송홀딩스, 윙이푸드 이래갖고 푸드 들어가거나 팜스토리, 네. 뭐 이지홀딩스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급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 종목을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볼 텐데 한번 지금 화면 좀 바꿔볼게요. 네. 지금 화면 TV 보시고 계시죠? 네네. 네,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우스가 왔다 갔다 동그라미 돌리고 있는 게 보면 이지홀딩스라고 보이세요? 네. 조그마한 글씨라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지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13%가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제가 뭐 이 우리손 FNG를 이야기하는데 왜 보나라고 했을 때요. 얘 지금 우리손 FNG의 대주주가 누군지 보면 여기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읽어볼까요? 이지홀딩스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네네. 이지홀딩스가 급등이 나와요. 이지홀딩스도 역시나 양돈, 뭐 사료 이런 쪽으로 다 엮여 있는 기업이라서 네. 이쪽에 급등이 나오니까 모회사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니까 아들도 따라가는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얘는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도 아직까지는 위쪽을 뚫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뚫리면 한 번에 더 갈 거고요. 못 뚫으면은 한 번 밀렸다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뚫느냐 뚫지 않느냐를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대응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네. 뚫으면 더 가져가면 되고 안 뚫으면 팔면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래서 2,750원짜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2,750원을 뚫으면 한 3,000원 이상까지 가져가 보세요. 3,000원이요? 네, 3,000원 이상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못 뚫으면요. 매도. 그렇죠. 절반 정도 매도한 다음에 그러면 한 2,500원까지 밑으로나 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떨어지면은 다시 사면 돼요. 팔았던 만큼 또 사면은 매수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이거 지금 추가매수 하시기에는 이제 비중이 너무 크니까. 예. 네,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쪽에 다시 사면서 매수가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7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면 더 가져가고 안 올라가면은 저는 저기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2,400원대, 300원대에서 더 산다, 다시 산다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조언 들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네네. 아시겠죠? 예, 멘토님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 정말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고생 많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진 머트리얼즈요. 일진 머트리얼즈라고 하신 것 같고요. 예, 매수가랑 예. 비중이요? 85,100원에 20%예요. 언제 사신 걸까요? 오늘 샀어요. 바로 파세요. 왜요? 네, 오늘 사가지고 상담하는 건 되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네, 네, 부끄러우니까 파는 거예요, 그냥. 잘못 샀다 싶어서. 잘못 샀으니까 파는 거예요. 손실도 안 크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샀는데 상담 들어오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오래 물리셨던 분들이 이제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건 없고 공부는 어렵고 어떻게든 본전은 찾고 싶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할 데가 없을까 하니까 이런 데 상담하는 게 맞는 건데 오늘 사고 오늘 상담하는 거는 뭐죠? 기업에 어떤 저게 있나? 그러니까요. 기업에 네, 뭐가 있나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오늘 샀는데 오늘 떨어지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감히 말씀드린다면 주식의 기초, 기본 아무것도 안 돼 있으세요 지금. 주식을 안 물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면요 안 돼요. 물릴 각오를 하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는 게 싫고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길 바랬으면 그냥 적금하시는 게 맞아요. 적금은요 원금 손실이 없어요. 그죠? 은행에 적금 맡기는 게 맞다니까요. 원금 손실이 없으니까 0%거든요. 손실 없어요. 0%에서 나면 1%, 2% 수익 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떨어졌다고 오늘 사가지고 오늘 방금 떨어졌다고 지금 몇 시간 됐다고요? 9시 장 열고 지금 3시간 20분 만에 조금 떨어졌다고 회사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알고 매수하셨어야죠. 그죠?
네. 매수하기 전에 그걸 생각하셨어야지 사고 떨어진다고 무슨 회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사고 오늘 상담하는 이 태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되게 주식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네. 자리는 기술적으로 차트 반등이 나갈지 안 나갈지 굉장히 모호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자리예요. 그냥. 네. 그래서 사서 안 나오면 손절하는 거고 나오면 그냥 수익 내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본 지식과 실력이 있으셨어야 돼요. 이거는 상담받을 이유가 없어요. 82,800원 무너지면 손절해야지라는 거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82,8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해야지. 왜? 전저점이니까 전저점 무너지면 손절해야지라는 걸 그냥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한테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요. 82,800원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일진 머티리얼즈 기업이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차트 매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82,800원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반등 나오면은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매도하시는데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더 조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희 종시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참 이쁘게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방금 되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 이쁘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몸둘 바를 우리 모르겠네요. 종시니까 더 아, 이쁘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드림 시키리트를 오래전부터 조금씩 사서 모았는데 좀 더 살까 매수가랑 어떨까 비중이에요? 하고, 4,250원에 20%요. 잘 모았네요. 네? 잘 네, 모으셨네요. 네. 매수가가 지난번에 되게 한번 좋은데요. 지난번에 드림은 뭐 많이 갈 거다고 해서 그때부터 좀 샀는데 좀 더 사야 되나 하고 있은 차인데 어떻게 이유가 되게 안 좋아요. 많이 갈 거다 해서 샀다라는 것은 많이 안 가면 문현진 욕하거든요. 어제까지 아니, 이뻤는데 아니요. 저거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때 충분히 네.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일단 네네. 이 드림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간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이 간다는 게 지금부터 간다는 말입니까? 떨어졌다 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좀 기다리라고. 그렇죠. 그때 없어요. 그러셨어.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바로 갈 네. 수도 있는 거고 오래 머물렀다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림 시큐리티라고 하는 기업은 몇 년이 걸리든 뭐 6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몇 개월이 걸리든 뭐 일주일이 걸리든 일단 많이 갈 수는 있는 기업이라는 게 딱 그냥 뻔히 보여요. 왜냐하면 네. 보안 업종이고 보안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의 실적을 보니까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회사도 돈도 네. 잘 벌고 핵심 업종이기도 하고 그러면 중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돈도 잘 버니까 언젠가 사람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준다면 올라가는 거는 쉽다 어렵다? 쉬워요. 굉장히 쉬운 일인 거예요. 근데 네. 그 알아주기 전까지는 얘가 어때요? 제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제야에 있는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주기 때문에 어때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고점에 샀는데 물려가지고 꼴배기 싫어하면서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꼴배기 싫어서 손절하는 이런 사람들 빨리 털려 나가줘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을 여기서 버텨준다면 정말 베스트고요. 시청자님한테는. 만약에 여기서 버티지 않는다면은 한번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20% 비중인데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려면은 지금 비중을 늘려버리면 만약에 3,000원이나 3,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래, 네네. 그렇죠. 기다렸다 그렇게 해야겠군요. 비중 관리를 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늘려버리는 거는 그냥 더 모으고 싶다라는 욕심인 거고 더 모을 네. 거면 이왕이면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얘가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000원까지 오거나 밀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져가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면은 그거 뭐 오래 기다려서 수익 내면 그거 너무 괴로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만 원 넣고 10% 수익을 내는데 1년이 걸리면 10만 원밖에 못 버니까 조금 싫죠. 그죠? 근데 1억을 투자해서 10%를 수익 내는데 1년이 걸려서 똑같은 기간 동안 1억이 들어갔다면 1,0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조금 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오래 기다린 만큼 비중이 커지면 돼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기업은 떨어지면은 오래 걸리겠죠. 올라오기까지.
그러니까 비중을 어떻게 하면 돼요? 키우면 돼요. 떨어지면 좀 키워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키워가지고 오래 기다린 만큼 크게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종목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기업으로 저는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냥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3,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목표가는 딱히 없어요, 원래. 그냥 5,000원까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 상담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에 매일 피곤해님께서 팜스코 6,7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10% 익절했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사실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라는 질문만큼 어려운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드리고 싶죠. 이거를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세력이에요. 이 끌어올리고 있는 세력들은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택시를 탔는데 또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언제 출발할까요?를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버스 기사가 출발을 했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거를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팜스코 이거 상담 제가 몇 분 동안 할 것 같습니까? 모르죠. 제 마음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도 잘하셨고 나머지도 그냥 내 기준에 따라서 매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내 기준을 정할 때 아무 때나 정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차트를 보고 정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 차트를 보는 이유지, 차트에 정답이 있고 무조건 봐야 되는, 맹신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고점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9,000원짜리니까 9,000원까지 올라가면 빠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기준인 거고, 여기서 지금 10% 매도하셨으니까 나머지로는 뚫지 않을까 해서 가져가 보는 거고, 안 뚫으면요, 안 뚫나 보다 하고 팔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담 올리신 분이 채팅 가능하신다면 채팅을 적어볼게요. 그런가 보다 적어보세요. 그런가 보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내려가면 내려가나 보다 하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그냥 좀 제발 좀 파세요. 왜 안 팝니까? 팔아야 수익인데. 그래서 저는 10% 잘 매도하셨고 나머지는 9,000원 이상 올라가면 9,500원 만원대 기준 잡고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8,000원, 한 8,000원대 정도가 되겠네요. 8,100원 정도나 8,000원 정도에서 익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채팅창에 올라온 게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 29,100원에 10%인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구간까지 갈까요? 이것도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주식 상담을 하는데 사람들은 약간 점집 찾아온 느낌처럼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그냥 막 맞춰주세요 이런 느낌. 못 맞춰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보여지는 거는 쭉쭉 내려갈 수가 있겠구나. 지금 15,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지 밑으로 내려갈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실적이 다시 또 선방하면서 위쪽으로 약간 올라왔다라는 그 희망, 요거가 조금은 작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4분기가 적자네요. 그래서 일단 좀 애매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지금 27,000원대 자리를 잡아준다면 다행일 것 같고요.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어딜지 모르는 또 하락이 계속 이어져 나가겠죠. 지하실 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잡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결국은 20,000원이나 15,000원까지 내려가게 될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 이걸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유리한 건요, 27,200원이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겁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27,000원대는 손절, 반등 나오면 반등씩 그냥 들고 있는 물량으로만 매도를 한다라고 작전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책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다 하셔야 된다는 점, 그런 것들을 꼭 고지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이해해드리면서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제 강연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신다면은 역시나 주식에 대한 기초 이런 설명들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계속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추가 매수는 자꾸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안 되면 빵까지 때려가지고 참아
참아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와 그리고 안 해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참는 방법들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녹십자 홀딩스 이우요. 녹십자 홀딩스 이우요. 이우. 네, 49,000원에 20% 있습니다. 49,000원에 20%요? 네. 네. 왜 사셨을까요, 이거? 조금 내릴 만큼 내리고 좀 눌리고 있는 그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왜 이우를 사셨을까요? 솔직하게 배당 쪽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고 핑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은요, 1년마다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녹십자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을 연단위 최소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가져가실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까지는 길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핑계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냥 오르면 팔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놓고 나니까는 이제 뭔가 좀 변명거리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주니까 배당 좀 주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잘못된 투자예요. 정말로 배당을 원하시고 투자하신 거라고 한다면 우선주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배당을 원하고 투자한 거라면. 근데 배당을 원했다라고 한다면요. 정말로 한 3년, 5년 이렇게 기업과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배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 자녀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자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성인이 되어가지고 뭐 성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성인이 되어서 엄마 나 카페 차릴 거야 돈 줘 이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방금 대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나 카페 차릴 거야 돈 줘 이러면 줄 겁니까? 아니 공부 먼저 하라. 공부 먼저 해라 하고 야 너 뭐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말해봐라고 하고 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네.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면 녹십자 홀딩스 이우라고 하는 기업도 똑같은 거예요.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그러니까 진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매매거든요. 네. 근데 배당을 노린다라는 것은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에게 내가 카페 차려라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돈 잘 벌어가고 용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얘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분석도 안 하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 맞아요. 그냥 차트 매매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차트 매매만 하실 거라고 했을 때 녹십자 이우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품절주라고 해서 주식 수가 진짜 부족해요. 거래 대금이 오늘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오늘. 네. 오늘 하루 지금 3시간 반 동안 하고 있는 거래 대금이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호가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43,200원이요. 호가 보고 계세요? 네네. 네, 43,300원에 매수하겠다고 7주 걸려 있습니다. 47일 28하고 3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위쪽에 보니까는 야, 내가 팔 거야 라고 30주가 걸려 있어요. 어때요? 네. 3, 40에서 12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네, 그렇네요. 그냥 올라가려고 하면은 몇백만 원 찍 올리고 내려가려고 네. 하면 몇백만 원 누가 손절하면 푹 빠지고 하면 주가 변동이 어떨까요? 심하지요. 심할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이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이 거래소에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죠? 열 해가지고 과열 종목이다. 이거 너무 변동이 심하다 해서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너무 네. 변동이 심하니까 이거 사람 죽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루에 막 하한가도 갔다가 상한가도 갔다가 난리가 나겠다.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장치까지 만들어 놓은 종목을 왜 들어가셨냐고요. 개인들 하지 마라고 이렇게 경고 딱지까지 붙여놓은 걸 왜 샀냐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정말 내가 멘토님한테 혼날만 해요. 예,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를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나마 뭐 괜찮다. 이거는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인데 저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주가 변동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누가 갑자기 사야 되겠다고 5천만 원 딱 사면 10%팍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누가 5천만 원 손절해야지 하고 하면 갑자기 10%툭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이라서 네. 예측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네.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오면 바로 팔고 나가세요. 그냥. 그럴까요? 대신에 30분마다 팔아지니까 9시, 9시 반, 10시, 10시 반 이런 식으로 그냥 30분마다 체결된다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게 빨리 팔고 나가버리세요. 이런 데 있으시면 안 돼요.
이런 네. 종목은 들고 있으면 이상급등으로 지난번처럼 막 슈퍼급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도박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빨리 정리하시고 나가는 게 맞겠죠? 네, 네, 네. 네,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유나이티드 제약 47,300원에 10%입니다. 47,300원에 10%. 예.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약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급등 나오고 움직였을 때 느낌이 코로나19 치료제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급등 나오고 빠져 있을 때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됐어요? 실망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푹 빠져버렸죠. 예, 하한가로. 예. 네, 하한가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의 개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겠다라는 거 좋고, 뭐 흡입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좋죠. 근데 그 약을 개발한다는 거 자체가요, 10년이 걸려요. 예. 근데 10년이 걸려가지고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성공할 확률이 진짜 높게 잡으면 17% 정도, 안 되면은 1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렇게 성공한 확률이 그렇다는 거고, 왜 그러면 확률이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일상, 뭐 전임상, 일상에서 걸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먹었을 때 약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안 다쳐야 되겠죠. 예.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일상과 이상 이럴 때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약효까지 같이 보증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제약, 바이오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한가 두드려 맞을 각오는 하고 투자해라라고 하는 게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건 두드려 맞았는데 여기서 끝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한 번 더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예. 증시에서는 속된 말로 설거지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지 않고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있다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반등을 줄 것인가 더 내려가서 줄 것인가예요. 예. 그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죠. 왜? 예. 아무 확신도 없고 근거도 없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서 왜 추가하면서 합니까? 좀 더 확신이 생기고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 뭐 물론 손절할 거였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손절보다는 손실 줄여서 나오는 게 목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 얘가 더 떨어지면은 한 15,000원대까지 밀리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15,000원까지 떨어지거나 10,000원까지 혹여나 밀린다고 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 절반 정도는 반등이 다시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졌다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시청자님 지금 47,300원을 사셨어도 10,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매수하신 만큼 사시게 되면 매수가가 아마 19,000원대나 한 20,000원대까지 바로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럼 25,000원까지 반등 나가면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본전입니까? 수익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제가 참아라고 제발 부탁드리고 진짜 이렇게 험한 말도 하고 진짜 많이 뭐라 하고 제발 좀 참아서 하세요. 참아서 하세요. 제가 기다렸다 하세요 하는 게 기다리면 답이 나오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냥 아무 때 뛰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참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이왕 벌어진 거 안 벌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 일이 벌어졌다면 그냥 아싸리 유나이티드 제약이 박살나도록 기다려버리세요. 다른 사람들에겐 정말 죄송한 일인데 시청자님만 살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요. 나만 살면 되는 거니까 박살나도록 기다려버리세요. 남들 다 털려나가고 예. 손절하고 난리 나도록 그냥 기다려버리세요. 예. 그러면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자리 잡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 전화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멘토님, 추가 매수를 예. 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47,300원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가를 낮출 거니까, 바꿀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바꾸려면은 제대로 바꿔야 되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앞으로는 절대로 손도 대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2만 원대나 15,000원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넵지노믹스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2,2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12,200원에 20%요? 네. 일단 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4월 초에 했습니다. 네, 별로 좋은 타이밍이 아니죠? 네, 좀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늦었습니다. 궁금해서. 일단 손절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내가 손실 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정한 손실률에서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정했으니까 지금 손절할지 안 할지는 그냥 그런 선택지는 없애버리세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네. 이거를 지금 손절하려고 하면 이거 손절이 아니고 이건 손해. 17% 네. 손절, 뭐 18% 손절. 아니, 3% 무서워하면서 18% 이렇게 쿨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3%, 4%는 무섭고 이거는 안 무서우세요? 잘못된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죠? 이런 네. 매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손실은 3%, 5% 이럴 때 해버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20% 가버리면요. 이건 이제 좀 가져가가지고 내가 어루만져가지고 손실을 줄여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끌려갔으니까. 그러면 네네. 지금 당장에 랩지노믹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인데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그죠? 많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서 네.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은 보통 특징이요. 주가가 무상증자 전에 급등 확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무상증자하고 슈팅이 확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급등이 나와버린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빠진 다음에 횡보하다가 뒤에 올라가요. 아, 이해가 되세요? 네. 잘 무조건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경험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시청자님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냥 문현진 말이니까 맞겠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제가 뭐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린다면 무상증자한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는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간다는 그 모양이 보일 겁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네네.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모양 있잖아요. 이게 네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는 게 유리한 거고요. 지금은요. 어쨌든 자리를 네네. 어디 잡을까가 중요한 건데 잡기 시작하면은 한 2주 동안은 주가가 안 움직이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옆으로 찔찔찔찔찔찔 가요, 그냥. 네네. 그러면 2주 동안 옆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전화 한번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튜브 채팅으로 참가하시던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횡보할 때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통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뒤에 올라올 때 수익을 한 12,000원, 13,000원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손실 안 내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겁먹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상담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한일, 현대, 시멘트 39,100원에 30%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39,100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이 사실 지금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 건설 업황이 원자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멈춰있는 경우도 많고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수혜를 받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미지수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적자 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어쨌든 그 전에 파동이라는 것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 파동이 지금 상단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결국 이 파동은 27,000원까지 또 밀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선택은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떨어지면은 쳐다도 보지 말던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들고 가서 빠지면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파동이 지금 이렇게 약간 원형바닥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져가 보든가 한데 저는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7,0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뚫고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림이지만 업황이 안 좋아서 밀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절반 손절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전량 매도도 저는 마땅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 또는 절반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RFHIC 산지가 오래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31,350원 20%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RFHIC 같은 경우도 아까 봤던 오이솔루션과 같은 기업이죠. 5G 관련주는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6G라고 하는 그 산업으로 넘어가야 좋다라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3년째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3년 동안 고점에 있을 때 사서 이렇게 물려 계시는 분들 좀 많고 떨어지니까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6G로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RFHIC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런 대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주구장창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만 원대, 2만 3천 원대까지 밀리면 전 자리 잡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투자하신 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건요. 6G까지 기다리세요. 한 5년 걸릴 겁니다. 그 기다리면요. 5년 뒤에는 슈퍼 급등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신 거 손절해서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손실이 아프시다면 시간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그냥 들고 가자. 그래서 23,000원대에 자리를 잡거나 2만 원대 자리 잡으면 그때 자리 잡고 전화하라. 지금은 주가를 누가 봐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기업을 상담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하면서 안 돼요. 그냥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을 보도록 할 텐데요. 강원랜드입니다. 리오프닝주로 매수를 했는데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하루 이틀 볼 거면 주식 좀 하지 마시고 저기 어디 복권방 같은 데 가면 긁는 복권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나 좀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가는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근데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당장 지금 오늘 아침 오늘 저녁 하루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당장 눈앞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7월에서 9월 정도가 엔드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상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랫동안 빠진 만큼 올라갈 때 시세를 오랫동안 냅니다. 근데 개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조급함. 그 조급함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 찔끔 먹고 나가가지고 내가 팔았더니 많이 올라가요.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는 이유는 내 마인드 때문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사서 모아간다. 올라가면 내가 35,000원까지 4만원까지 그냥 잊고 있으면 알아서 서서히 계속 올라가 줄 텐데 지금 당장 한 달 보고 일주일 보고 2주 보고 막 떨어지면 와 올라가면 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저는 2만 원대랑 여기 28,000원대 박스권 잡고 매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2만 원대부터 28,000원대라고 한다면 지금 26,000원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매수가를 낮춰서 더 사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떨어지면 더 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바로 한 개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기업이네요. 솔브레인을 26만 원대 매수를 하셨고 10%. 솔브레인도 참 말 많죠. 2차 전지 관련주로 급등 나오고 막 뭐 변경 상장하고 난리가 났던 기업인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지금 리튬 수급뿐만 아니라 전기차 지금 장 안 좋아요. 중국에서 지금 원자재 또 안 준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 많고 원자재 비싸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발전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좀 시간이 걸릴 거다, 더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멀리 보면은 우상향할 기업인 것 같아요. 멀리 보면요. 근데 그 멀리가 어디까지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최소 2025년일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차트가 22만 원대에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다. 파동을 그릴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죠. 그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다면은 결국 25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25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정리하시고요. 22만 원까지 다시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저기서 자리 잡을지 밀릴지 그걸 판단해서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유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22만 원 내려오면 전화 주시고 26만 원대 다시 올라오면 그냥 바로 매도하셔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또 많은 분들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쉽지만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과 역시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유튜브를 토대로 또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도 상담 방송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못하신 분들 내일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저희가 계속 나오니까 많이 참여해서 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 밀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꿋꿋이 버티시면서 오후장도 이데일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